60대 여성 박 씨는 1년 전 남편과 이혼하고 혼자 살고 있습니다. 두 사람이 만났을 때 남편은 한 차례 결혼에 실패하고 혼자 아들을 키우면서 살고 있었는데요. 늦은 나이에 가정을 꾸린 만큼 서로 배려하고 노력했지만 성격 차이로 갈등이 생겼고 결국 두 사람은 15년 결혼 생활을 정리했습니다. 빨리 이혼해 자신의 인생을 찾고 싶었다는 박 씨는 재산 분할도 하지 않았는데요. 그로부터 1년 후 이혼한 전 남편은 사고로 숨졌고 그때서야 박 씨는 전업주부도 재산 분할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박 씨는 고민 끝에 전 남편의 유일한 상속인인 전처 아들을 상대로 지금이라도 남편 재산을 분할해달라고 했지만 전처 아들은 이를 단호히 거부하는데요. 이혼한 전 남편이 사망하고 상속까지 모두 끝난 상황에서 박 씨는 재산 분할을 받을 수 있을까요? 네, 오늘 사건 상담실 한번 주목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혼한 전 남편이 이제 숨진 후에요. 재산 분할을 하지 않았는데 이 상속인인 아들과 재산 분할을 놓고 고민하고 있는 60대 여성의 사연인데 일단 어떻게 된 건지 좀 설명을 해보죠. 네, 살아온 과정을 먼저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상태의 이 여성은 1년 전에 이혼을 하고 혼자 고향에 돌아와서 소일을 하고 있는 60대 여성입니다. 오늘의 사례자인데요. 자, 이분이 굉장히 가정 형편이 어려웠고 고생을 하면서 성장을 하셨어요. 혼자 또 먹고 살기 위해서 식당 일, 청소 여러 가지 일을 했는데 이렇게 바쁘게 사느라고 혼기를 놓쳐서 결혼하지 못하고 40대 중반까지 독신으로 사셨습니다. 그런데 그때 한 남성을 만나게 돼요. 근데 이 남성은 이혼남이에요. 10대 아들과 함께 살고 있는 이혼남이었는데 이 두 사람은 정말 많이 사랑했던 것 같습니다. 사실 10대 사춘기의 아들은 아빠의 결혼을 썩 달가워하진 않았던 것 같아요. 하지만 두 사람은 결혼을 했고 세 식구가 함께 살았습니다. 한 3년쯤 살았을까? 이 아들도 이제 대학생이 돼서 타도시로 나가게 됐어요. 아들은 독립을 하고 이제 두 부부만 행복하게 이제 살았던 겁니다. 이 남편은 밖에서 일을 하고 이 여성분이 너무 고생을 많이 해온 과정을 알기 때문에 남편분은 당신은 일하지 말아라. 집에서 가정을 돌봐라. 그래서 이제 전업주부로 가사를 이제 돌보면서 가끔 남편의 일을 도와주는 정도로 사실은 이 중년기 이후에는 행복한 삶을 보냈다고 봐야겠습니다. 그 지금 40대 중반에 이제 우연히 남성을 만나서 이렇게 새롭게 이제 가정을 꾸려서 지금 얘기한 것처럼 행복한 삶만 살았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런데 어느 날부터 갈등이 이렇게 생겼어요. 갈등이 그게 쉽게 해결이 안 됐나 보죠. 예, 이 아내 되시는 분은 이 남편 집으로 들어가서 남편 말에 아주 순종하면서 살았고요. 남편도 그런 아내를 굉장히 배려해 줬다고 해요. 근데 어느 정도 일정한 시간이 흐르면서부터 이 남편이 이 아내를 무시하는 발언을 자주 하기 시작했고요. 괴팍한 성격으로 자꾸 변했다는 거예요. 굉장히 힘들었겠죠. 이 아내 입장에서는 뒤늦게 결혼해서 행복한 어떤 결혼 생활을 꿈꿨는데 어느 순간부터 이제 남편이 두려워지고 같이 있는 게 싫어지는 겁니다. 숨이 꽉꽉 막힌다고 표현하죠, 일반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이건 더 이상은 못 살겠다. 나도 내 인생을 더 늦기 전에 좀 찾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결혼 15년 만에 이혼을 요구했고 약 1년 전에 합의해서 이혼을 했다고 합니다. 그때 이제 재산 분할을 하지는 않았는데요. 아마 이 여성 입장에서는 그 당시에 들어갈 때도 몸만 들어갔고 그러다 보니까 나올 때도 재산 분할이라든지 이런 개념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나올 때도 역시 그냥 자신의 집만 간소하게 챙겨가지고 나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혼하면서 그냥 고향에 내려왔는데 이 아내분이 이렇게 별로 이렇게 정보가 없었나 보죠. 그냥 맞아요. 내가 원래 결혼할 때 재산도 없었으니까 그냥 몸만 나왔다 생각하는데 어느 날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아내도 재산 분할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예, 딱 그 김복조 교수님 말씀대로 이 여성이 재산 분할에 대해서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먼저 이혼하고 싶었으니 몸만 나왔다가 아니라 아예 재산 분할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된다는 걸 몰랐던 것 같아요. 내가 갖고 들어간 돈이 없으니 몸만 나왔고 실제로 경제적 형편이 여의치가 않아서 나와서 어디 뭐 집 하나 구할 아마 여력도 없었던가 봅니다. 그러다 보니 친언니의 도움을 받으면서 이제 고향에 내려와서 살고 있었는데 이혼한 지 한참 지나서 그러니까 1년이 지난 시점에
알게 된 거죠. 내가 몸만 들어갔더라도 15년을 함께 살았으면 나올 때 재산 분할을 어느 정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다라는 네. 걸.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그럼 내가 좀 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문제는 전 남편이 갑자기 사고로 숨졌다는 소식을 네. 동시에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뭐 전 남편이 살아라도 있으면 가서 뭐 재산 분할 지금이라도 좀 해줄 수 있느냐 물어보려고 했는데 이제는 사망하니까 어디다 물어볼 데도 없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지금 이제 고민이 재산 분할을 좀 바꾸는 싶고 하지만 남편은 사망을 했고 어떻게 하면 좋을까가 이제 오늘 사례자의 고민입니다. 정리를 다시 한번 보면 40대 중반의 남성을 만났는데 한 15년 동안 결혼 생활했고 그렇죠. 뭔가 갈등이 생겨서 이제 1년 전에 이혼을 했는데 남편이 그 와중에 이제 사망했고 내가 이제 재산 분할을 받고 싶은데 네. 누구한테 찾아갔냐? 아까 얘기한 것처럼 결혼할 당시에 아들 하나가 있었거든요. 아들에게 찾아가서 재산 분할에 대한 요구를 했더니 그 아들은 안 된다. 네. 거절을 했어요. 자, 전 남편의 아들이면서 사실은 결혼 생활할 때도 이제 전처의 아들이었던 거죠. 근데 사실 유일한 상속자입니다. 왜냐하면 혈육이 지금 이 아들 하나밖에 없으니까요. 이 살해자가 알고 있기에 남편의 재산은 다른 건 잘 모르겠고 2억 5천만 원 네. 상당의 주택이 하나 있어요. 그러니까 그 주택을 아들이 상속을 받은 거죠. 그래서 전처 아들을 찾아가서 그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이 1년 전 이혼할 때 빈손으로 나왔는데 알고 보니 재산 분할을 받았어야 하는 거더라. 그러니까 네가 받은 그 안에 나의 몫이 있다. 그걸 좀 이제라도 나눠주렴 하고 이야기를 꺼낸 겁니다. 근데 또 아들 그렇게 얘기했는데 얘기 들어보면 또 타당한 것 같은데 아들 입장에서는 아닙니다. 절대 줄 수 없다고 단호히 거절을 했단 말이에요. 아닙니다를 넘어서서 황당하다는 반응을 보냈어요. 그동안 같이 살지도 않았고 사이도 안 좋았잖냐 우리하고. 그리고 아버지 이미 돌아가셨고 나는 정당하게 상속을 받았는데 그 물론 뭐 어머니 사정도 안다, 새어머니 사정도 내가 모르지는 않지만 이미 그 이혼할 당시에 아버지하고 두 분이서 재산 분할 안 하기로 하고 합의하고 끝났지 않느냐. 예. 그런데 지금 이제 아버지 돌아가신 상태에서 와가지고 돈을 달라고 그러면 이건 얘기가 안 된다. 그래서 줄 수 없다. 나하고 전혀 관계없는 일이다 하고 예. 딱 거절을 하고 있는 거예요. 또 아들 입장에서는 또 그럴 것 같아요. 이미 이혼했는데 상속은 내가 받았는데 왜 뒤늦게 와서 왜 재산을 달라고 하느냐 이렇게 주장하니까 서로 의견이 이제 대립할 수밖에 없는데 오늘 여성 입장에서는 그래도 뭔가 자기가 기여했다고 생각하고 재산 분할에 대한 어떤 권한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자, 아내 입장에서의 어떤 궁금증을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전 남편이 이미 사망했는데 이제 와서 이혼 재산 분할 가능할까요? 상속도 이미 끝났는데 전 남편의 아들에게 청구하면 되는 건지요. 첫 번째부터 좀 살펴보죠. 이미 사망을 했는데 재산 분할 신청이 가능한 겁니까? 가능하다는 판단을 받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가능하다는 판단이. 예, 왜냐하면 가능하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없는 이유는 대법원 판결이 없기 때문입니다. 네, 하지만 참고할 만한 것들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인정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볼 수 있어요. 우선 첫 번째로 이혼을 원인으로 한 재산분할 청구권은 굉장히 독특합니다. 성격이. 그래서 논문도 많고요. 또 심지어 일본 판례, 일본 판례 등 서양 판례 등을 동원해서 아직도 연구를 많이 하는 분야예요. 그런데도 대법원 판례가 없다는 얘기는 이 사건이 대법원까지 올라가지 않았기 때문인데 우선 대법원 판례는 딱 하나 있습니다. 매우 유사해요. 이걸 참고할 수 있어요. 그런데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한번 말씀을 드려보면 아내가 이혼한 후에 남편을 상대로 재산분할 청구를 한 거예요. 그런데 그 재판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남편이 사망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번 사안과는 약간 차이가 있죠. 그런데 그런 사례에서는 이제 그 상속인들 이번 사안으로 보면 이제 전 남편의 아들이 되겠죠. 상속인이 그 소송에서 사망한 그 남편의 그 지위를 넘겨받도록 소송을 수개하도록 하는 것이 맞다는 대법원 판례가 있어요. 네. 따라서 그렇다면 대법원이 이 이혼을 원인으로 한 재산분할 청구에 있어서 이게 상속이 된다는 취지로 보고 있구나라는 그런 짐작을 할 수 있는 것이고요. 물론 이번 사안은 이미 청구를 하는 동안에 재판 과정에서 사망한 게 아니라 이미 사망했습니다. 따라서 다른 측면이 있지만 본질적으로는 같지 않겠느냐라고 할 수 있고 2010년에 서울가정법원 판결이 하나 나와요. 이 사안과 정확히 동일합니다. 다만 1심 판결이기 때문에 우리 법원의 태도가 정확히 이렇다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2010년 가정법원 판결을 보면 인정이 됐기 때문에 이번 사안에 있어서도 인정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입니다. 재산 분할이라는 게 참 특이합니다. 두 가지 요소를 다 갖고 있죠. 신분적 요소, 그냥 재산 분할하는 게 아닙니다. 이혼을 하기 때문에 네. 재산 분할을 하고
또 재산 분할이라는 거는 원래 두 사람이 공동으로 이룩한 재산을 청산하는 의미도 있는 그렇죠. 겁니다. 예. 그 요소는 재산적 요소가 있는 겁니다. 만약 신분적 요소가 강한 것, 그런 게 이혼이죠. 이혼은 신분 요소가 100%입니다. 그런 거라면 당사자가 사망을 했다 그러면 재판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인데 예. 이건 두 가지 요소를 다 갖고 있기 때문에 일부 가능하지 않을까. 특히 이 이혼 시의 재산분할 청구권의 제척 기간은 2년입니다. 예, 예. 소멸시효일 수도 있고 제척 기간 2년 안에 시효가 2년이라는 예, 거죠? 2년 안에 예. 재판을 걸면 되는 거거든요. 아. 그런 거라면 재산의 요소가 충분히 있다고 봐서 지금 말했던 그러네요. 손수혜 변호사 소개했던 제척 기간 4일 앞두고 소송을 제기한 적이 있습니다. 예, 예. 그거를 받아들여 준 적이 있거든요. 예, 예. 이 사건도 대법원까지 뭐 그런 판례는 사실 대법원 판례는 그대로입니다. 재판 진행 중에 사망했을 때 예, 예. 가능하다는 얘기인데 재판 진행하기 전에 사망하고 그 기간에 맞게 재판을 넣었을 때 소송을 넣었을 때 아마 일부 승소가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정리해 보면 이런 거네요. 그래 이혼을 이미 한 상태 1년 전에 이혼을 했는데 남편이 사망했다고 하더라도 15년간의 어떤 결혼 생활을 했다라는 거. 그렇죠. 그 권한이 있기 때문에 재산 분할 청구가 가능하다. 이렇게 정리가 되고. 근데 또 하나는 뭐냐면 두 번째 사안은 아들이 이미 아버지의 그 재산을 상속을 받았단 말이에요. 아들의 주장은 뭐냐면 아버지와 엄마 사이 아니냐. 이건 나하고 별 상관이 없는 일인데 왜 이 재산 분할을 요청을 하느냐의 주장이란 말이죠. 결국은 네. 아버지가 없기 때문에 누군가는 재판의 대상자가 돼야 됩니다. 피고가 되겠죠. 되는 상황인데 아버지가 사망했고 그 사망의 상속 재산의 모든 것을 이 아들이 다 받아갔습니다. 아. 그런 상황이라면 상속 재산 자체가 채권, 채무 모든 걸 받기 때문에 만약에 이거는 뭐 가정이긴 하지만 재산 분할을 했다 그러면 그 재산 분할을 받는 것도 아들이 다 받아가야 될 상황입니다. 그러네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황이라면 전 남편의 아들을 상대로 재산 분할 청구 소송 아니면 뭐 부당이득 청구 소송이라든지 그 이름은 뭐 어떻게 달든지 그렇게 해서 재판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떨까요? 이 아버지가 지금 남긴 재산 중에 한 2억 5천 정도 된다고 하는데 2억 5천을 다 받은 거 아니겠습니까? 아들이? 그러면 재산 분할이라고 했을 경우에 아내가 어느 정도 주장을 할 수가 있을까요? 그러면 혼인 기간이 상당히 길었잖아요. 예. 15년이 됐기 때문에 그리고 또 특별히 직업이 없이 가사 노동만 했더라도 이러한 장기간이면은 절반 인정 가능할 겁니다. 예. 따라서 재산 분할 청구가 된다면 양측이 원만하게 해결 안 된다면은 결국 심판을 받아야 되는데 적어도 절반 가까이 인정이 될 것으로 보이고 다만 이 절반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재산을 분할함에 있어서는 최악의 경우 경매에 넘기고 현금으로 나눈 경우도 있습니다만 그거는 아주 극단적인 경우고요. 누군가 계속해서 그 부동산의 소유권을 유지하는 대신에 그 가액의 절반 정도를 지급하는 방식 또는 뭐 그 부동산을 절반씩 공유하는 방식도 가능은 합니다. 예, 예. 법원에서 정해줄 것이고요. 또 하나는 또 헷갈리면 안 되는 부분이 하나 있어서 꼭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이 사안이 만약에 반대였다면 어떻게 될 것인가. 예를 들어 아내가 먼저 사망을 했고 아내의 상속인이 따로 있는데 아내의 상속인이 전 그 아버지 상대로 해서 상속 분할 이거 제가 받겠습니다라고 청구하면 어떻게 될 것인가. 네. 지금은 이제 아버지의 아버지와 전처 소생의 그런 그 자녀가 있는 건데 이제 반대의 상황이면 어떡하냐. 이거는 2010년 가정법원 판례에 따르면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네, 정반대라는 점 헷갈리면 안 될 것 같아요. 예. 혼란스럽네요. 손 변호사가 갑자기 그 얘기를 하니까 정리가 잘 안 되는 건데 어쨌든 이번 사안으로 얘기를 하면은 재산분할 청구서는 가능하고 아들을 대상으로 할 수밖에 없다. 왜 그러냐면 그 상속에 대한 권한을 다 받았기 때문에 이런 사례가 저희가 이제 소개를 하다 그게 보면 신분적 요소라는 겁니다. 신분적 요소는 내가 받고자 하는 거는 가능한데 예. 나는 사망하고 자식들이 우리 어머니가 우리 아버지가 예. 그거 받고자 했지 않을까 추정을 해서 소송 들어가는 거는 맞지 않다라는 겁니다. 또 이제 저는 이제 법적으로 딱 봤을 때 15년의 어떤 삶에 살았다고 하면 그 여자의 어떤 삶의 가치를 인정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법적인 어떤 규정이 있는 거 아니냐 그렇게 해석하면 될 것 같습니다. 함께 사는 사생으로 갑니다.